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혼조로 출발했는데 오늘 코스피가 결국엔 3,216선까지 올라섰습니다. 0.4% 상승했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3,200선을 넘어선 게 3년 10개월 만이었는데 오늘도 그 기세는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네, 특히 코스닥이 너무 네. 잘 상승을 하고 있네요. 네, 특히 바이오 주식도 많이 오르고요. 맞아요. 어제는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로는 약간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힘을 내주면서 지금 1.6% 상승하면서 812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오전장에 보면은 이제 외국인이 좀 파나 싶었는데 오후 돼서 보니까 다시 한번 외국인이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또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물을 약간 매도는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현물 매수가 많아서 시장은 아직 견조해 보입니다. 확실히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엄포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는 좀 지배적인 해석인 것 같고 그에 따라 뭐 뉴욕 증시도 일단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런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무덤덤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에코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전화 연결해 볼까요? 네, 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 센트럴 금융센터 곽상준 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점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름 왜 이렇게 긴 곽상준입니다. 거예요? 원래 이렇게 길지 않으시지 않았나요? 아, 맞습니다. 이게 원래 좀 부족한 일이 많이 벌어지면은 뭔가 꾸미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길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갑자기 일이 생기셔가지고 지금 도로 한복판에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국내 증시 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이건 강세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이 많은 분들이 지난 20년간 강세장이 없어왔기 때문에 이런 강세장에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계속 발견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로 장중 조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장중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의 전형적인 강세장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말씀 주신 대로 장중 조정하니까 사실 최근에 보면은 좀 시장이 이제 좀 조정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을 때쯤이면 어김없이 또 오히려 상승으로 돌아서더라고요. 네, 매번 다들 생각하는 게 조금만 빠지면 사야지, 조금만 빠지면 사야지 이러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중 조정만 받고 다시 올라가니까 사지 못하고 이제 폼으로 점점 돌아가는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네, 이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크게 조정을 받을 때가 오긴 옵니다. 그런데 그때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정말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다시 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번은 정말 진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통 강세장의 초장기 강세장인 경우는 그런 조정을 두세 번 거치면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말기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거의 제정신을 못 차리면서 이성을 잃는 장들이 오죠. 그러면 이제 광기가 시작되는 그런 시장이 오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비싸냐?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미 바닥에서부터는 뭐 한 700포인트 올라와서 부담스러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겨우 장부가치 1배 이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주식시장은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네. 사실 올해 들어서 지금 우리 코스피가 수익률로만 놓고 봤을 때는 글로벌 증시 대비 1등이잖아요. 네. 네, 근데 아직도 이제 충분히 더 올라갈 룸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면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정책적인 변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법 네. 개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아주 폭발적인 법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만약에 잘 이루어지고 또 하나 조건값 중에 하나인 거래소가 매우 적극적으로 시장 어떤 밸류업을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1번의 예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시작된 구조개혁이 2014년 증권거래소에서의 적극적인 밸류업 시행으로 인해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1만 포인트였던 주가가 무려 4만 포인트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4만 포인트를 밸류에이션으로 따져보면 장부가치의 2배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 장부가치였던 게 강력한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2배의 정보 가치가 됩니다. 그럼 한국은 지금 얼마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배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일본처럼 우리가 밸류업의 흐름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 나간다면 어떻게 될 건가? 일본의 예를 보면서 상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를 약세로 굉장히 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이 엔화 약세를 수출주들이 수익을 많이 나게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일본 증시를 상승을 시킨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네. 달러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일본처럼 약세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뭐 조금 별개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일본이 4배를 갔으니 우리나라도 4배를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꼭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처럼 엔화를 약세로 끌고 가는 게 또 옳지도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본 엔화 약세만큼 우리가 원화 약세가 될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엔화보다는 훨씬 원화가 강세되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그건 왜냐하면 국가 부채가 일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논리와 우리의 논리는 조금 다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러면 뭐 일본은 엔화 가치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도 할인해서 한국 시장을 적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좀 불확실성 변수로 꼽자라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뭐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라도 좀 시장을 뒤흔들 만한 변수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시장에서 정말 위험 변수는 트럼프가 아니라 미국의 그 금리 상황, 채권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 예. 네네, 그게 훨씬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 주요국 채권 금리가 미친 듯이 금리가 위로 치솟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정상이 아닌 거거든요. 지금 일본의 30년물 국채 금리도 근래 들어 사상 최고치를 금리를 돌파했고, 즉 채권가가 거의 폭락한 거고요. 예. 따라서 그 독일도 30년물 분투채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미국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도무지 잘 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높은 금리는 절대적으로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미국 시장 저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잘 갔냐? 뭐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인사 의장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낙점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비둘기적으로 완화적으로 그 통화 정책을 할 것이고, 그럼 단기 금리는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주식시장 좋을 것이고, 이 논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예.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관세 뚜껑을 열어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했고, 그래서 채권 시장이 앞불사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채권 매도를 하게 될 경우 금리가 만약에 여기서 더 치솟아 왔다. 그럼 연준이 과연 금리를 2번 내리겠다고 올해 얘기를 했는데 그걸 네. 실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실행을 못하면 아마 시장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너무 조금 미국 시장이 좀 안이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완전히 동의해요. 금리가 예. 가장 훨씬 중요한데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도 거의 30년 채권 금리 같은 경우 5%를 다시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올라가서 5% 이상 갔을 때 글로벌 증시 전체가 발작을 일으켰던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국내 주식시장이 훨씬 더 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부장님께서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한국은 지금 정책발 강세입니다. 그러니까는 글로벌 시장하고 완전히 지금 이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부동산 쪽에서 자금이 6월 27일 대책 이후로 조금 막는 그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주식시장 키워주겠다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정말 직진해서 간다. 그러면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부동산의 소위 말하는 ROE라든가 내부 수익률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나 안정적으로 자산 가격이 오를 거라는 확신과 믿음 속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주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튼튼한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배당률이 세후로도 4% 이상 나왔다. 이렇게 되면 자산가들의 생각이 지금과 똑같이 돌아갈까요? 거기에 대한 상상력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글로벌리한 상황하고 지금 전혀 판이하게 다른 국내 내부적인 정책 효과로 가는 거라서 좀 따로 띄워서 보는 게 훨씬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이제 현재 정권 자체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머니무브를 만들려고 한다, 돈이 움직이게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미주가 아니라 한국 주식이다, 그러면서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으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 쪽에서 움직이는 국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돈의 양하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으로 넘어오는 돈의 양하고 어느 쪽이 더 클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그건 정확한 건 아니고 대부분 다 후행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도 수준의 미국으로 나간 한국 자금이 무려 141조 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언제 들어올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생각보다 지수가 많이 오른 다음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한 3,000포인트가 아닌 4,000포인트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서야 그 자금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부동산 자금은 더 늦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머니 무브라는 건 사람들이 판단이 끝났을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막힌 효과가 언제 나타났냐? 과거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따져보면 금리 정책이라든가 유동성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금 머니 무브도 적어도 내년은 돼야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것 때문에 시장이 오른다라기보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지 그 자금이 이동해서 움직이는 건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이후 뭐 그런 데까지 좀 시계열을 좀 늘려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조금 아까 이제 140조라고 말씀하셨는데 140조 같은 경우 투자가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이 급등을 많이 했고 국내 투자자가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들 가격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도 10에서 20% 정도는 수익이 난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네. 실제로 거의 한 28조 정도 실제로 수익이 난 건데 국가 전체로 보면 그 돈이 아직 원화로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는 좀 팔고 한국 주식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그 금액이 이제 어느 정도 임팩트를 주지 않겠냐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당연히 임팩트를 주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되게 늦게 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은 미국도 지금 나쁘지 않잖아요. 네네. 작년도 연초부터 해가지고 누적적으로 보면 지금 한국 시장이 올해 뭐 35%씩 올라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네. 작년 연초부터 비교해 보면 미국 시장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자금을 움직이냐면 수익을 보고 움직이는 건데 한국 주식 시장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을 보여주면 그때에서야 움직일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는 되게 늦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작동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는 훨씬 시간이 후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부장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게 사실 이제 미증시에서 수익을 내신 분들이 국내 증시로 돌아오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업종 종목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될지 지금 판단이 쉽지가 않거든요. 자, 그런 네. 측면에서 지금 시장 어떤 섹터 종목을 가져가는 게 국내 증시에서 이런 사실 요즘 체감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절대 투자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금융주들이 올랐죠. 그러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체감 지수가 없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총 자산 규모와 유동성 총 규모와 그다음에 주식시장 거래 규모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대표적인 최근 상승 금융주인 증권주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2007년도 주가보다 낮아요. 얘네들이. 근데 그때보다 지금 20년 지났으면 자금 사이즈와 그다음에 총 거래 규모가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저는 여전히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 나갔던 사람들이 언제 돌아올 거냐? 삼성전자가 시세를 뽑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시차를 두고 이제 시작이 될 건데 최근에 반도체가 생각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삼성전자가 아무리 못해도 주가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지난 주에 결국 12만 불을 비트코인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연락이 와서 지금이라도 사도 되는 거냐고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화 약세 전쟁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뭐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라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오른 거예요. 그게 이제 금이 있고 비트코인이 있고 그다음 주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앉아서 바보 되기 딱 좋은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재정이 확장되고 통화가 확장되니까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당연히 그걸 예상한 자산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런 상황들이 오면 자연스럽게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일반 현금을 피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저처럼 보수적인 사람은 현금 흐름이 확보되는 걸로 가자. 이렇게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는 주가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면 자산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일반인들의 생각과 관심이 더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이 가진다는 거는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도 같이 커진 거라서 저는 자산 시장에서는 위험만 피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위험이 같이 커졌다면 피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기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런 의견이신 거네요, 그러면. 싼 주식도 많습니다. 싼 주식이 많다. 네. 아, 저렴한 네, 주식들 알겠습니다. 넘치니까요. 저렴한 네. 주식들 고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다음번에 스튜디오로 나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